모닝 프레지던트. 아유, 네, 안녕하세요. 예, 계속해서 JYP가 사회를 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야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 스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 최근에 언론의 일면을 가장 많이 장식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왜 이 젊은 친구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나 씨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개인에 대한 능력도 충분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세대 교체를 원하는 약간 민심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약간 보수 쪽에서도 우리 변할 수 있어, 우리 한다면 해,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준석이 정말 여론조사를 뛰어넘어서 1등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진짜요? 봐요. 네. 내기할 수 있어요? 네. 저하고 내기할래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아니 무슨 유튜브가 아니야 이거 무슨 경마 같아 경마. 내기 전문 다 경마 방송이야 얘기 이거. 전문 방송.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내기야. 제가 이름을 이 프로를 박스트라무스로 붙였기 때문에 예측하고 예언해야 돼. 알겠습니다. 내기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준석 된다? 네, 나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 된다. 소고기 내기 어때요? 알겠습니다. 투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KFC께서는 어떻게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요? 일단 그냥 쉽게 보면 지난번 우리 재보궐선거 때 우리 참패했잖아요. 그때 2030이 심판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이는 코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보는 기성세대는 약간 이중적인 태도. 예컨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렇죠. 이제 이 친구는 그렇지 않다. 왜? 같은 세대니까. 또 하나가 이제 마초적 발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20대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싸움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메가를 공격함으로써 그동안 메가한테 당해왔던 20대 청년들에게 환호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받은 거지. 근데 메갈에 대한 이 흔히 하는 반항심은 장년층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하도 시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자기들의 말을 대신해주고 있어 지금. 이 시원함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거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퀴드로 올라왔지만 그동안의 내공이 적잖게 쌓였다는 걸 보여줘요. 또 하나 그런 면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 근대사회도 보면 보수주의자는 분명한데 개혁적 이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급진 보수. 급진 보수도 있지만 다른 정치적인 면에서는 매우 보수인데 어떤 현장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옛날 누구죠? 저 대구시장 했던, 초대 대구시장 했던 문희갑 시장. 문희갑 시장. 그런 분들도 요즘에 와서 이런 말 듣잖아요. 나무 심은 대구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 식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지만 보수주의자 중에도 현실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바로 그 아이콘을 지금 가지고 간다. 요런 세 가지 면에서 이준석이 지금 뜨는 거다. 그러나 이게 성공할 거냐? 어떻게? 아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1등 할 것 같아요? 또 내긴데 이게. 저는 2년 전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이 떨어졌잖아요.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한테 졌죠. 황교안한테 졌죠. 그때 오세훈이 주장했던 얘기가 최근 이준석이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준석 뒤에 오세훈 있다 이런 소문이 그러니까 실제로 안 달라요. 그때 뭐라 그랬냐, 오세훈이 우리 탄핵 반대 세력과 결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의 변화로 봐야 되냐? 저는 팍 올라오는 여론에 박수 치는 거지 본질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럼 누구 주어요? 저는 아니요. 그렇게 나경원 쪽으로 갈 거다. 왜? 바람은 불지만 이준석이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민주당엔 큰 재앙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예. 내기가 성립되면은 우리 둘이는 50원씩 내면 돼. 혼자 100원 내야 돼.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또 이 정치 사상 철학 전공자로서 이준석의 노선을 한번 보면 노선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경쟁지상주의인데 흔히 아는 우리 이제 자유지상주의자 이렇게 하죠. 그렇죠. 리버테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정치가 추구하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다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준석 최고식의 사고를 가게 되면은 시장 연패자리라든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어져요. 그렇죠. 경쟁만 공정하게 되면 된다. 근데 현재 경쟁이라는 것이 사회 구조적 약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경쟁이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경쟁하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엘리트주의와 우월주의로밖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엘리트주의와 우월주의자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들을 압박하고 멸시하는 경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유럽에서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독일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해야 돼요. 최근에 이미 이제 김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수도 따뜻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하는 보수는 정말 맹목적 경쟁주의적인 그런 보수다라고 이렇게 약육강식의 보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우리 방송을 뭐 들을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친한 분들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이준석 최고 현상은 민주당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민주당에게 주는 시사점은 네. 바뀌어야 된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도 좀 바뀌는, 계속 봤던 사람들 아니고 좀 새로운 인물들 나오고, 그리고 청년들 이미 정치인 되신 분들도 당에서 계속 키워왔었던 이렇게 말 잘 듣는 소위 그런 분들 말고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그런 인물들도 뭐 청년은 아니지만 저 같은 네네네. 사람 잘 계기된 사람 맞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게 구체적으로 의문 같지만 이 이준석 현상이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한테는 네.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개인적으로 글쎄요. 크게 정세균 총리가 또 이준석 최고에 대해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유유서 이야기. 장유유서는 조금 언론에서 편집을 조금 잘못해 주신 것 같긴 하지만 그 발언 자체는 조금 좀 선을 살짝 넘을 뻔했다. 넘었다. 사실 좀 넘었다. 그 발언은. 네. 그렇군요. 그럼 정세균 총리한테 좀 불리하게. 그쵸. 당연히 불리하죠. 어떻게 우리 저기 KFC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후보 좀 유리한 후보가 있을까요? 박용진 후보 좀 유리할까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기조가 그렇게 될 테니까. 일단 이준석 전 최고의 부상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 네. 안보 보수가 일단 몰락했다는 시대적 흐름. 네. 그다음에 경제 보수가 아직 있는데 모든 걸 보수나 진보 개념이 아닌 사회적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 아젠다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건 남녀 문제, 20대 문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딱 받으면 우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뭘 했지? 지금까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소위 운동권적 시각, 가급적 좌파여야 된다는 일종의 당위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은 사실은 박용진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의 부상은 결국 박용진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될 거다. 세대 교체 면에서도 그렇고 주장하는 면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박용진 듭니다. 의원의 주장은 생각해보면 별 급진성이 없어요. 굉장히 중도지향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진보다는 어쨌든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하셨지만 친문 이런 거 아니고 자기는 계속해서 현장의 문제들을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 것에서는 저는 이준석의 효과는 그래도 박용진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지난주에 우리 박용진 대통령 후보께서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방송에. 네.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소주를 많이 마시는. 그래서 주전 선수 나왔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를 밀기로 해놓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밀어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그쵸, 아니 그럼 뭐 대선 소주라도 한 명 보내주시면 대선 후보로 밀어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페미니즘, 네. 그 다음에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했던 약간의 마초적 경향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쪽에 있었던 이 인국공 사태에 관한 의견들 이런 것들에서 이나 씨는 사실 청년인데 네네. 청년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그런 어떤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세게 말하는 게 그냥 이렇게 세게 말해서 세게 말을 안 해요. 세게 말을 안 한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쪽도 입맛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이쪽도 입맛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 매력적이게 끌어당기는 그런 멘트들이 없다. 메시지가 없다. 176석의 뷔페 음식인데 맛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워딩이 세게 나가도 되나요? 이 정도 이야기 해야지. 예. 네네, 약간 그런 뭔가 좀 느낌이 있다. 맛없는 뷔페 같은 이런 느낌. 밍숭맹숭하다. 이게 밍숭맹숭하다. 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네네. 매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KFC에게 저기 도발적 질문 하나 네. 드리겠는데요. 김두관 의원하고 좀 각별하시잖아요. 다 각별하죠. 다 각별한데 네. 그러면은 인국공 사태에 네.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국공 문제를 김두관 의원이 그때 제기했을 때 제기한 방식과 받아들인 방식이 네. 조금 세대 차이가 있었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김두관 의원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젊은 시절에 공부를 좀 더 잘했다는 이유로 시험에 합격해서 2배 이상의 연봉을 계속 받는 게 그게 공정하냐 했는데 젊은이들은 그 공정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보는 눈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맞아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교육 문제 중에 12년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나온 출신 성분대로 평생을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구조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시 한번 패스하면 평생 먹고 놀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 12년간의 공부의 성과가 어떻게 인생을 다 좌우하냐 이거죠. 그 김두관 의원의 말은 그런 얘기였던 거야. 시험 좀 한번 잘 봐서 합격했다고 정규직으로 2배 임금을 받는 게 과연 공정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김두관 의원이 네. 지금 이준석 의원과 네. 이 청년 세대의 공정 논쟁을 다시 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안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아직은 나이 때문에 그런지 저는 김두관 의원의 그 당시 메시지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때 놀랐어요. 근데 수세적으로 끝났단 말이야. 그렇죠. 언론에서. 사실 왜냐하면 워낙에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거운 데다가 네. 언론의 속성상 그런 젊은이들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언론의 특징이다 보니 수세적으로 끝난 건 맞아.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당시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나도 생각이 비슷하다. 근데 이게 세대 차이적 한계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전 지금도 그때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두관 의원이 세대 차이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이념 논쟁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이념? 실제로 이제 평등주의적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은 아니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예. 이게 이게 올라오지 못해서 그렇죠, 그랬던 그렇죠.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경청 투어라든가 네. 이런 것들 하면서 부동산, 청년 문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포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지지율 상승에. 그러니까 민주당을 너무너무 지지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지자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사랑했다 좀 덜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 중에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빼면 다 사쿠라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은 검찰의 피해를 받거나 언론의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화끈한 게 아니면 좌파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일종의 민주당의 그런 흐름이 있는 그 거예요. 흔히 뜨뜻미지근한 민주당.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못 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호들이 있다 보니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 환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 이 경청 투어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저렇게 한대니까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SNS 보면 몰라서 그걸 현장을 가냐? 그 시간에 176석으로 개혁 입법이나 해라. 이런 비아냥이 또 올라오거든요. SNS 오늘 아침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이 송영길 대표 당해먹기 진짜 어렵겠다. 힘들겠죠.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송영길 대표님 참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나 씨한테도 제가 뭐 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개혁이냐 민생이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도에 대해서? 지금은 둘 다 놓칠 수 없다. 아, 야, 둘다 명답이네. 놓칠 수 없다. 어, 네. 이나 씨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 그냥 옆에만 있는데 특별히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느네요. 아, 역시 이렇게 지식인 두 분이 제 옆에서 든든하게 네. 있어주셔가지고. 10대 지식인. 아, 그럼요. 네, 10대 가수는 지식인. 10대 가수, 지식인도 10대 지식인. 10대 지식인 두 분이 있어주셔서. 수업료를 내셔야 돼요. 아마 소고기로 곧 내게 될 겁니다. 아마. 아우, 네, 저는 10대 지식인 아니니까 혼자 하시면 돼요. 저는 200대 지식인 정도만 넣어주셔도 영광입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KFC는 민생과 이 개혁을 대립구도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립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이건 대립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민생을 도모하는 건데 아, 명언이다. 문제는 뭐냐? 개혁의 지점이 검찰 또는 언론처럼 일반 국민들이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지점에 먼저 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검찰이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고 1000%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평생 동안 검찰청 안에 못 들어가면 국민이 85%입니다. 예. 난 검찰하고 관계 없어. 들어가 보셨잖아요. 전 많이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수없이 들어가 봤기 우리 때문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많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쟤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저게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탄압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일반 국민들은 아니 검찰을 개혁하든 말든 난 별로 그렇죠, 내 그렇죠. 삶과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지점들의 우선순위를 당 지도부가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아, 명언을 해주시네. 네. 저도 뭐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민생은 정치의 기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민생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까지 민생 안 했다는 이야기고요. 정치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놀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고요. 개혁은 진보개혁 정당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진보개혁은 늘 세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늘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개혁 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176석으로 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는 한꺼번에 못 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면은 그런 좀 능수능란한 당 운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길 대표에게는 좀 시간을 주면서 다양한 조언과 응원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친송영길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리 안 주나 좀. 우리 금방 친송영님. 아이고 우리 이제 이기는 게 우리 편이죠.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화끈한 대권 주자 그룹에 합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의 우리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은 대충 몇 등 정도 갈 것 같다. 컷오프 통과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컷오프는 통과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4, 5등 보겠습니다. 4, 5등. 네. 4, 5등. 더 잘하면 어떡하실래요? 아니, 또 소고기 내기 한번 더 할까요? 삼겹살 내기 할까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떡하실래요? 삼겹살 내기 할까? 아니 우리 고기만 먹겠어요. 아, 끝나면 그러면은 이러다가. 야채 쌈 내기로 추가 내기로. 아, 알겠습니다. 야채 쌈 야채쌈. 추가 내기로. 예, 야채쌈 그렇게 추가로. 하는 4, 5등. 자, 그러면 KFC는 몇 등 정도? 아니 뭐 그것보다 추미애 장관이 경선에 참여할 것이다 말 것이다 아니면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경선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뭐 1등 할 수 있다 뭐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여야를 떠나서 여성 후보가 네네. 들어온다는 건 저는 일단 환영. 아, 일단 환영, 여성이라는 환영. 이유로만으로도 환영. 네네. 두 번째로는 환영하지 않는 입장인데 어떤 네, 거냐면 여성은 환영, 네. 또 하나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국민의힘 입당은 안 했습니다만 범야권의 1위 주자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상 1등 공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추미애 전 대표가 억울한 지점이 이런 겁니다. 예컨대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이 낙마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가서 한 역할은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받고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간 겁니다. 임무를 받아서. 근데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보면 징계했는데 또 그 징계가 법원에 의해서 없어지고 그렇지.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그런 사건 하나하나마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5%씩 올라갔어요. 강성인데 유능하게 결정 내지 못했다. 그렇죠. 유능하게 계획도 못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재임하던 시간 동안 윤석열 지지도만 올라가는 결과였다. 근데 그런 면에서 여성으로서 대권에 참여하고 또 워낙에 검증된 인물로서 여성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들어오는 건 저는 대환영. 그러나
지금 현재의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야권 후보들의 이 흐름으로 보면 굉장한 비난을 받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럼 이날 씨 혹시나 들어오면은 네. 판세에 지금 현재 1, 2등 구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자면 1등 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도움이 될까요? 표를 뺏어 먹을까요? 아니면 이낙연 대표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사실 이재명 지사님이랑 추미애 장관님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다지 이재명 지사님께 큰 영향이 그 결이라 하면은 한쪽은 친문이고 한쪽은 약간 비문이고. 그런 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히 지사님께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그러면 같다. 이낙연 그 전 대표가 대신 이제 친문이신 분들이 조금 표가 그럼 약간 이낙연 대표 지지도가 또 더 빠질 수 있다. 그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 그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쵸. 강성이신 분들은 좀 그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전 좀 우려되는 게 와서 또 윤석열 때리기만 하실까봐. 아니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그쵸? 이게 맞을 가장- 윤석열도 아니야 이제.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오신다고 하신다면 꼭 자기 정치를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비전을 네.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희 이재명 지사한테 좀 불리할까요?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 불리할까요? 나오면은 일단 대구 출신이잖아요. 또 네네. 이제 추미애 의원이 우리나라 또 지역적 연고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서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대구 지역에서 좀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 내 구도로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큰 뭐 영향은 없을 거다. 다만 친문이라고 돼 있는 그 진영 내에서는 약간의 순위가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런 평가가 있어서 저는 현재의 상위 1, 2, 3, 4등은 바꾸지 못할 거다. 바꾸지 못할 거다. 하면 5일 거다. 하면 네. 오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비 경선을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런 게 아닌 어떤 검찰 개혁의 그 성과를 상당히 내고 장관을 그만두고 만약에 출마했다 여기 왔다 그러면 뭐 저는 2위는 그냥 확 한 번에 가는 그럴 만한 파괴력이 있는 당연히 그런 검증된 분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장관 재임 과정 중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한 5위 정도로 5위? 예. 그런 정도로 그럼 저는 자 여기서 또 내기 들어갑니다. 야. 이제 고기는 우리 실컷 먹었으니까. 우리는 경마 방송으로 이렇게 아니, 딱 경마 이게 방송. 박스 그렇게 경마 방송 좋네. 자 1번만 달리고 추미애 달리고 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내기는 네.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 맥주 좋아하세요? 소주 좋아하세요? 저는 뭐 다 먹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저도 다 먹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걸로 내기하겠습니다. 수제 맥주 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수제 맥주 내기로. 자 5등 5등 추미애 5등. 네. 몇 등? 딱짓기. 저도 5등 4등 가겠습니다. 4등. 그럼 저는 다르게 3등. 오케이. 네. 3등. 그러니까 3, 4, 4, 5. 오. 그렇죠. 오케이. 3, 4. 알겠습니다. 이 컷오프 성적입니다. 예. 컷오프 성적 3, 4, 5.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이 양날의 칼과 따르는 평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개혁 성향의 우리 지지층들을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일으키는 이렇게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반 윤석열처럼 그런 반대적인 현상도 있을 것이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또 친문표를 잠식할 우려도 있다. 네. 이래서 이낙연 대표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이분이 또 강성이기 때문에 네. 좀 강성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표를 또 일부 또 잠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한번 보태 봅니다. 예. 뭐 그러나 뭐 추미애 장관께서 뭐 우리들의 이야기라든가 주의 의견을 잘 들으셔가지고 합리적인 판단하시고 만약에 경선에 뛰어든다면은 아주 개혁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혁 노선으로 잘 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엄문호 소장님께서 이 추미애 장관이 경선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 시뮬레이션을 윤석열 지지도와 겹쳐서 한번 예. 해주시면 의미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면서 생각합니다. 예. 이 엄문호 소장님께 우리가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